이제 저, 이, 이 노구치 하루치카라는 분은 굉장히 저기 낯설고 그랬을 거예요. 그래서 다음에 조금 이제 등장을 시키고 우선은 우리가 지금 이 시간에 하고 싶은 잠깐만요. 이 슬라이드 주고 서울 문턱에 서 있는 이 밤에 저희들이 던지고 싶은 세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첫째, 우리 몸은 생명의 성전인가? 우리는 되게 몸이 몸이 우주라고 이야기도 하고 많이 듣잖아. 근데 과연 정말 몸이 우리 생명의 성전인가? 아니면 몸 때문에 달달달 떨고 몸 때문에 불안한데 이것은 우리 생명을 갉아먹는 주박이 되는 건가? 어떤 건지 뭐 양쪽 다 있을 수 있죠. 그리고 또 하나는 도대체 몸 하는데 몸이라는 건 뭐를 가리키면 이건 철학적으로 디노테이션 그리고 뭘 내포하는 것인 건지 사실은 잘 몰라요. 우리 몸에 대해서 몸 하는데 무엇을 가리키는지도 모르고 뭐를 내포하는 건지 아예 애매모호하면서도 중요한지는 아는데 그냥 걱정만 하고 그리고 소중하기도 하다가 또 자기 몸을 신뢰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이 암에 걸렸다, 감기 걸렸다, 그럼 우선 걱정되죠. 어떤 사람이 천수를 누리지 않고 세상을 떴다, 그러면 우선 이제 걱정이 되고, 자기뿐만 아니라 자기 가족들, 가까운 사람들,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할까 하고, 그 다음에 또 질문은, 우리는 도대체 우리 몸을 얼마나 알고 들여볼게요. 제가 부르는 몸의 부위 몇 번이라도 얼마나 대면하고 우리 몸에 했는지 우선 치골이 어딘지 아시나요? 치골은 굉장히 중요해. 몸에 치골의 뼈는 어떻게 되는지 아시나요? 근데 치골은 그냥 부끄러운 거, 뭐 생식기가 이렇게 갖게 있어가지고 부끄럽고 뭐 이렇게 이야기하면 그 입 가리고 어, 어, 좀 이렇게 품위가 없는 걸로 아는데 치골은 이 허리에 굉장히 허리 오번하고 굉장히 관계 있어가지고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래가지고 뼈가 두 개로 이렇게 돼 있어가지고 그 중간에 가운데 구멍이 이렇게 뚫려 있습니다. 그래서 나이 드시면 허리가 뒤쪽으로 이렇게 처지는데 치골이 뒤로 넘어져서 그래요. 허리 아픈 것도 많은 경우에 치골. 여러분들이 치골을 대면한 적이 있으신가요? 너무 중요합니다. 오늘부터 좀 치골을 이렇게 만져주고 그 다음에 난소 여기 여성분들인지가 난소가 어딘지 아시나요? 난소 만져주고 그리고 자궁은요 생식기 병이 많으니까 근데 너무나 그냥 소외시키고 있어요. 정말 따뜻하게 예, 맞아주고 마주하고 그런 게 얼마나 있는지 그리고 예를 들어서 다리에 족삼리, 여기 또 굉장히 중요한 치매 족삼리라고 침 놓는 아주 결정적인 거거든요. 그리고 전통 문화에서 어느 나라 문화나 많이 잘 걸으려면 족삼리를 알아야 돼요. 족삼리가 어디신지 아시나요? 다리에서 지금 이거 비대면이어가지고 온라인이라서 그런데 한번 나중에 찾아보세요. 이거는 특히 여성들이 생식기하고도 굉장히 관계가 돼요. 그래서 여성들의 경우에는 생식기가 건강하면 대부분 건강을 지킬 수가 있습니다. 정신적인 건강도 그렇고, 몸의 건강도 그렇고. 그래서 많이 앓잖아요. 많이 앓으면서 그냥 병원에서 치료를 받는 그런, 뭐, 병원 치료도 굉장히 좋죠. 중요하지만, 평소에 우리가 얼마나 우리 몸을 알고, 우리 몸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우리 몸하고 마주할 수 있었는지, 그리고 얼마나 뭐 요즘 보면은 굉장히 많이 나온 대중서 중에서 책 제목에서 자기 자신을 사랑하라는 책들이 참 많잖아요. 근데 도대체 어떻게 뭐를 가지고 자기 자신을 사랑한다는 건가? 정말 자기 몸을 신뢰하고 우선은 자기 몸을 신뢰하고 자기 몸을 알고 그리고 자기의 가족들의 몸도 마찬가지예요. 네, 그래서 이 세 가지 질문을
한번 같이 해보면서 이걸 전제로 하면서 하고 이건 아마도 그 대답을 금방 이렇게 할 수 있는 대답은 아니고 쭉 가져갈 대답인데 우선 다 마음을 좀 편안하게 하고 여기가 오늘 우리 이 시간이 우리 몸을 따뜻하게 하고 우리 몸을 마주하고 또 어떤 지금 이제 이야기하는 치유의 시간으로 일단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이 시간을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런 몸에 대해서 몸에 대한 불안, 몸에 대한 뭐 건강의 중요성 다 여기 보면 그 메일도 저도 그렇게 쓰는데 건강하세요. 뭐 건강을 빕니다. 뭐 건강이죠. 뭐 그 또 그 선전도 약선전이 엄청 많고요. 그리고 그 텔레비에서도 맨날 건강 프로그램이 아주 예, 텔레비에서 나온 사람 의사들은 별로 등장 그렇게 한 적이 없어요. 병원에 가면 만나지 그 텔레비에서 이렇게 나와가지고 이야기하고 뭐 이런 건 별로 없었는데 그만큼 그 우리가 건강에 대해서 그리고 몸에 대해서 소중하게 생각하면서 불안을 많이 갖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선 우리가 실은 명직한 사실부터 한번 출발을 해보죠. 우리는 생명이란 것도 생명 철학, 뭐 생명의 시대 이렇게 해도 뭐를 생명으로 하는 건지 그것도 잘 이렇게 감이 어쩔 때는 올 때도 있고 어쩔 때는 안 오는데 일단 생명이 살아있는 거라 그러면은 우리는 엄마 뱃속에서 나왔을 때 엄마 뱃속 안에서도 몸이라는 그런 걸 통해서 생명을 받잖아요. 하늘로부터 아니면 우주로부터 뭐 사람들이 여기에 머무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또 몸을 통해서 생로병사의 여정을 밟고 마침내는 몸을 반환하고 떠나는 게 우리 인간 존재에 아마 뭐 부정할 수 없는 고대부터 쭉 왔던 한 번도 이게 그걸 뒤엎는 그런 사실은 없었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거는 오래전부터 우리 인간은 다른 인류는 모르겠어요. 적어도 호모사피엔스는 이런 여정을 밟았기 때문에 오래전부터 몸을 탐구해 왔죠. 그래서 이제 그 중에서 이제 몇 사람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히포크라테스, 그래서 BC 예수님이 태어나기 전에 훨씬 전에 아마 우리 조선 땅에 나라가 없었을 때 아무도 안 살았을 때 그리스에 히포크라테스라는 사람이 의학인데 이 사람이 중요한 히포크라테스가 중요한 건 뭐냐면은 그때까지는 몸에 대해서 되게 신하고 관계를 맺고 되게 성서에서도 보면은 그 죄가 있으면은 병이 있는 거로 죄인은 병이 걸린 사람은 죄악이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저기죠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전에부터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그래서 아프면은 대부분이 신하고 관계에서 이야기로 이렇게 관계 속에서만 이야기를 했는데 히포크라테스는 그거를 끊었어요. 그래서 의학을 철학에서 독립시킨 사람. 근데 어떻게 해서 독립을 시켰냐면은 이 사람은 사람 몸을 굉장히 잘 관찰했어요. 그래서 하늘하고 관계, 뭐 신하고 관계, 죄인 이런 거 생각을 않고 아픈 사람들의 몸 자체를 정말 여러 가지 각도로 관찰하고 그 사실서에서 출발해서 그걸 가지고 이제 뭐 치유하는 그런 사람이었죠. 그래서 아주 혁명적인 그런 몸에 대한 탐구를 했고 그래서 이 사람이 보기에는 히포크라테스는 사람의 몸이 네 가지로 형성돼 물, 불, 공기, 흙 이거는 인도하고도 좀 인도 철학하고도 관계가 있죠. 그리고 우리가 뭐 혈액형으로 사람들을 막 진단하고 이러는 거 일본에서 몇 년 전에 한 20년 전에 엄청 유행했는데 한국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그래가지고 뭐 A형은 어떻고 B형은 어떻고 O형은 어떻고 막 이런 건데 이제 사람은 너무나 인간을 잘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유형으로 나누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여러 가지 나누고 싶어. 그래가지고 안심하는 것 같은데, 그래가지고 여러 가지 나누는 형태가 있는데, 히포크라테스는 몸을, 그래서 피, 점액,
노란 담즙, 검은 담즙, 이거 네 가지로 알려져 나가지고 삶이 이루어져서 어떤 사람 피가 많은, 어떤 사람 점액이 많은 이렇게 해가지고 그 사람의 기질을 그 판단하는 그런 책도 썼죠. 그래서 이런 균형이 잘 맞을 때는 병이 없고 반대로 깨졌을 때는 몸에 병이 생긴다. 근데 이거는 이제 그 우리 동양에서는 정기신 해서 그 균형이 깨지면은 병이 생긴다. 그런 거하고 비슷한 사고였죠. 그래서 굉장히 히포크라테스는 성실한 사람이었는지 아픈 사람들의 머리맡에서 직접 보고 듣고 냄새 맡고 만져보고 심지어 맛을 봐가지고 진찰을 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뭐 신하고 관계없이 그 신하고 제하고 그런 관념에서 이렇게 그거를 해방시킨 그런. 그래서 지금도 의대생들은 히포크라테스 선언을 하죠. 그리고 한국도 뭐 일본도 그런 어느 의대나 이제 의학 공부를 마치고 인턴이 되기 전에는 히포크라테스 선언을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도 히포크라테스는 우리나라에서도 그렇고 뭐 세계적으로 암 환자들이 먹는 게 히포크라테스 수프라고 있어요. 그 야채를 이렇게 여러 가지 해가지고 수프처럼 해가지고 그걸로 암을 낫게 하는 대체의학에서는 그걸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한국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 그러긴 하는데 그래서 혹시 찾아보면 지금도 나와 있어요.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어요. 히포크라테스 수프. 근데 이제 이게 이제 서양이 한 애고요. 근데 이게 근데 성서에서 네 가지 복음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중에서 루카 복음은 병과 치유의 귀절이 참 많아요. 나병 환자, 뭐 중풍 환자, 뭐 그리고 오그라든 손, 하혈한 여성이 막 피가 멈추지 않았는데 예수님 옷자락을 잡으니까 그 기가 나가지고 병이 났다, 뭐 등등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은 루카는 의사였어요. 예수님. 그래서 의사였다는 사실이 바오로가 골로사인들한테 보낸 편지에서 사랑하는 의사 루카가 무난하고 대마도 여러분에게 무난합니다. 이런 구절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바오로하고 굉장히 가까운 사이의 의사였고 비유대인. 그래서 근데 그런 걸 통해서도 보면은 정말 종교, 철학 모든 부분에서 몸 질병은 굉장히 중요한 테마고 자주 등장하는 테마여서 지금 우리도 그렇지만은 그 생명을 가진 인류는 계속해서 몸에 대한 불안과 탐구가 있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중국을 보면 이거는 황제내경이라고 굉장히 오래 기원전 2세기 이전 2세기 이전에 중국 전통과학이 이론하고 실제를 이렇게 했는데 소문하고 영추 두 부분으로 나눠가지고 하나는 우주관, 하나는 몸에 대해서 이렇게 자세하게 해서 아마 한국에서도 이게 번역이 되고 아마 가미당에서도 이거 혹시 강의가 있었는지 모르겠네요. 그래서 보면은 황제내경은 아주 잘 된 책이라서 저도 언젠가는 읽어보고 다 완독을 하고 싶은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근데 지금 번역이 나와서 옛날에는 읽기 어려웠을 텐데 이제 읽을 수 있는 그런 건데요. 근데 거기서 봐도 지금 보면 지금의 의학 용어로 이야기를 한다면 예방의학에 굉장히 중점을 두고 건강 유지의 개념과 실제를 포괄적으로 소개한 최채의학사 거기서 보면은 우리 지금 아는 거예요. 음양 오행, 몸에 우주가 내려 있다. 뭐 이런 거, 기원전 2세기 전에도 똑같은 비슷한, 아마 거기서 시작을 해서 인류는 그 지혜를 얻고 몸에 대한 탐구를 하지 않았나. 그래서 전부 국원 81장으로 되어 있어서 지금 유네스코 세계 기록유산으로 남아 있습니다. 근데 이게, 그 다음에 우리나라 허준의 독립보감. 아마 이거는 중국과 역사의 중국의 황제내경은 중국의 환경 속에서 치료를 하고 그리고 그 체계를 만들었기 때문에 허준 선생님은 이거를 중국의 의서를 집대성하지만 조선의 환경, 조선 사람들의 체질을 이렇게 가미해서 만들었죠. 그래가지고 이건 임진왜란 이후에 임진왜란 중에서도 했고
그걸 이제 완성시키는 게 1610년 동의보감이 완성됐습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병의 치료보다도 예방을 강조했고 중국과 조선의학의 핵심을 잘 정리를 해서 이것도 유네스코 세계 기록 문화유산이 났고 지금은 한의사 선생님들한테는 뭐 동의보감이 굉장히 중요한 텍스트죠. 그다음에 이재마의 뭐 사상의학 뭐 이렇게 해서 또 권도원 선생님의 발체질론에서 그 계보가 있지만 쭉 여기에 그 동의보감은 정말 지금도 보존으로서 많은 사람들이 어, 참고를 하고 정교 의선이면서 또 의사 선생님이면서 의사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건 일본에서도 참고를 많이 했다 그래요. 그러니까 일본 에도 시대 때 똑같은 시대 때 동의보감 일본에서 와서 이거를 참고를 했다고 그렇게 해서 몇 년 전에 동의보감 심포지엄을 제 학교에서 한 적이 있어요. 일본의 의사 선생, 일본의 그러니까 한의사 선생님하고 우리 한국의 한의사 선생님들이 모여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많은 지혜들이 여기에 곳곳이 이렇게 축적돼 있은 집대성대.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탐구를 했던 선인들의 지혜, 그거를 다시 한번 살펴보고 거기에서 지혜를 얻고 영감을 얻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동의보감도 마찬가지로 음양오행, 뭐 정기신, 그리고 또 자연과의 조화, 뭐 등등 을 이렇게 잘 정리를 하셨습니다. 자, 근데 이런 몸에 대한 탐구가 큰 계기를 이렇게 변곡점을 이렇게 맞이하게 되는 게 근대죠. 근대는 근대는 여러 가지를 많은 변화를 일으켰는데, 근데 근대가 많은 사람들한테 혜택도 줬지만 또 많은 거를 잃게 하는 그런 시간이기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우리는 지금 근대 연장선 속에서 살고 있다는 것이 진짜 확실하죠. 그래서 몸에 대한 탐구가 근대라는 시공간에서 완전히 코페르니쿠스적인 전향을 했어요. 그래서 뭐 우리가 그 히포크라테스도 그렇고 황제내경에서 그렇고 동의보감에서 몸 전체를 보면서 자연과 우주와의 관계를 기본적으로 깔면서 몸을 탐구를 했는데 이제 근대가 되면서 기술이 굉장히 발달되고 그리고 새로운 근대 의학이 발달되면서 우선 해부학이 굉장히 진전이 돼서 몸을 해부하는 그리고 마취제가 나오니까 수술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수술을. 그래서 외과자 그래서 그리고 병 병리학이 또 이렇게 발달해서 그건 현미경 등장을 했기 때문에 가능했죠. 그 전까지는 지금처럼 그 조그만 현미경에서 나오는 무슨 균 이런 것에 대한 담론은 없었다고 전에서 많은 질병이 극복은 됐죠. 그래서 보면은 예를 들어서 비타민 발견 이런 것도 근대 의학 이후인데 그 제1차 세계대전에 내가 저기 정확한 자료 연도는 모르겠는데 그때 그 영국에서 연극 해군에서 그 죽은 군인들이 전쟁을 하다가 싸워서 죽은 사람보다 괴혈병에 걸려서 죽은 사람이 그러니까 괴혈병 우리가 많이 학교 때 들었죠. 비타민 C를 먹으면. 그러니까 비타민 C의 발견. 이거는 비타민 C 발견했던 분은 아마 노벨 의학상 탔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도 이제 비타민 A가 있고 B가 있고 C가 있고 지금은 뭐 이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것은 근대 이후에 근현대의 의학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이 됐죠, 지금은. 그래서 그런데 예, 또 하나의 거는 후보가 이야기한 것처럼 근대 이후에 이런 의학이 이렇게 우리 몸의 상태를 전부 자기가 아니라 전문가한테 맡기고 병원 시스템에 맡기고 말아요. 학교하고 비슷하게 교육을
학교에 바뀌고, 선생님하고 학생 관계가 약간 피지배 관계가 되기 때문에 학교 문제가 굉장히 많이 생기지 않습니까? 네, 똑같이 병원도 마찬가지로 후코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의사하고 환자 사이에 비대칭적인 권력 형태. 그래서 지금도 특히 한국의 의사 선생님들은 굉장히 좀 뻐기는 걸로 알고 있어요. 뭐, 신문도 잘 안 받고 그리고 근데 그게 이제 그 의사 선생님들이 한 사람 한 사람의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라 아마도 의료 시스템 문제가 더 클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그래서 아마 음, 병원이라는 공간이 폐쇄가 우선 치유를 하고 병을 나으려면 안심하고 폐쇄해야지 병이 낫지 않습니까? 우선 두려움에 뭐 감옥 같은 것이고 야단 맞으러 가는 거 같고 막 가슴이 두근두근 하면은 병이 악화될 것 같은 생각이 좀 들어요. 근데 현실이 그 두근두근하고 걱정을 더 하고 무서운 소리를 듣는 것 그리고 무슨 선거 뭐 그 재판에서 선거 받는 것 같은 느낌? 그게 이제 우리 지금 우리 몸과 질병과 그리고 사회적 구조 안에서의 그런 형태 같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몸에 대한 감각이 굉장히 희박해졌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마 족삼님이 그리고 또 네, 요즘 여담인데 제 어머니가 공부할 때 춥다고 그 솜으로 버선을 나서 만들어 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책상에 앉았을 때는 그걸 신고 하는데 너무 따뜻해요. 근데 그게 그냥 몸만 따뜻한 게 아니라 우리 버선을 보면은 발 구조가 이런 버선 구조가 아시지 않습니까? 근데 발꿈치가 아주 풍성한 넉넉한 발꿈치인 거예요. 그리고 발목도 그냥 거기에 뭐 따뜻하게 공기가 들어 있어가지고 우선 마음이 느긋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발 문화를 보면은 뭐 족탕을 한다 그래도 족탕을 하루 종일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해도 하루에 10분 정도? 근데 그 버섯은 발을 우리를 감싸주고 왠지 진짜 어머니 같은 느낌? 그래서 발이 따뜻하면 우리 어머니 말씀이 버섯은 사실 어머니 보신이라는 거예요. 보신. 그게 맞는지 어떤지 모르겠어요. 몸을 보호하는 게 버섯이니까 발을 따뜻하게 특히 여성은 발을 따뜻해야 하게 된다고 그렇게 해서 선생님들 직장 다니시고 또 집안에서 바쁘시고 그러는데 발 별로 신경 안 쓰시죠? 그냥 추우면은 근데 우리가 지금 한국에서도 많이 내가 버스 무슨 달리는 버스에 그 선전 문구에서도 수승화강이란 말이 많이 나왔던데 수승화강이라는 게 뭐예요? 위에는 좀 차고 밑에는 바람 따뜻한 그런 게 아니고 뭐 링들을 필름 고향을 마서가 아니라 일상에서 너무 내려가고 뭐 따뜻해지면서 머리에 여유를 갖고 넘어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지금 그 겨울에는 정말 발을 좀 따뜻하게 해서 음, 어,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버섯일 수도 있고 아무튼 따뜻하게 그리고 발목도 네, 이런 감각이 제 어머니 세대까지는 있었어요. 근데 저희들 세대부터는 굉장히 약해지고 그래서 제 어머니 우리는 6남매인데 어머니가 전부 집에서 저희들을 출산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출산도 전부 병원에서 전무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제 어머니 같은 경우에는 병원을 잘 안 데리고 갔대요, 저희들을. 그래서 열이 나면은 어머니가 이마를 혀로 이렇게 대보면 대강 안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어미닭이 뿅아리를 안듯이 그 양 겨드랑이 밑에다 애들을 이렇게 재우면 며칠 지나면 나았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감각이 우리 할머니 세대, 어머니 시대는 있었는데 근대를 살아갔지만 그렇지만 근대 교육을 받은 그리고 뭐 그 의학 서적이 이제 굉장히 싸가지 않아요? 의학 지식 자체가 뭐
뭐 철분이 어떻고 뭐 간 수치가 어떻고 뭐 혈압이 어쩌고 이런 걸 아는 반면에 몸에 대한 감각, 자기 자신을 이렇게 에, 돌보는 거, 그게 굉장히 약해진 느낌이 들고, 그리고 인간이 자유로운 인간이 되려면 우선 자기 자신이 두 발로 서야 된다고 보통은 이야기하잖아. 근데 생각은 두 발로 서도 두 발 설 수가 없어요. 자기 몸을 어느 정도는 알아야 되고 탐구를 해야 되고, 그럼으로써 다른 사람과 관계도 좋아질 수 있다는 생각이 이, 드네요. 저는 반드시 실천한 건 아니에요. 이론적으로만. 아니, 그렇게 되려고 노력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네, 그래서 이러한 전제를 가지고 오늘 이제 이분, 노구치 하루치카라고 1911년에서 1976년에 이제 좀 일찍 돌아가셨죠. 지금은. 그러니까 한국이 일본 식민지가 됐던 그 다음 해 태어나셨어요.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이번 좀 특별하신 분이에요. 6년 전에 일어났죠. 내가 그랬더니 관동대전 지진이 언제 일어났냐면은 점심을 먹을 때쯤에서 일어났대요. 근데 지금처럼 싱크대가 있고 가스불을 쓰는 게 아니라 대부분이 밖에서 낮에니까 밖에서 화로불에다가 생선을 굽고 밥을 하고 있었는데 굉장히 큰 지진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지진은 땅이 갈라져가지고 뭐 위에 떨어지고 이랬어도 이지만 불이 굉장히 무섭거든요. 그래가지고 그 요리를 했던 점심 식사 준비를 하고 있었던 각각 집에서 막 불이 이렇게 난 거예요. 그래서 막 집이 다 타고 그러니까 사람들도 뭐 화상을 입고 뭐 난리가 났죠. 그래가지고 엄청 많은 사람, 그리고 또 관동대지진인데 그러다 보니까 그렇지 않아도 조선 사람, 식민지 시대 조선 사람에 대한 편견이 있었는데 사람들이 자기가 불행해지거나 불안해지면은 약한 사람, 남 탓을 하기를 해요. 이때도 관동대지진 때도 조선 사람한테 아주 나쁜 소문을 펼쳐가지고 조선 사람을 막 이잡듯이 잡아고 죽였던 그런 불행한 역사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12살을 였어요. 노구치 하루치카 선생님은. 근데 이분은 특별한 재능을 타고 있는데 사람은 가끔 천재가 있기는 해요. 네, 천재였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사람들한테 손을 대니까 병이 나은 거예요. 12살 때. 뭐 특별히 이렇게 막 몸을 탐구한 것도 아니에요. 특별한 재능이죠. 그러니까 지금도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뭐 수학의 천재, 음악의 천재 뭐 이런 게 다 있긴 있는데 이분 몸을 손을 대니까 낫고. 근데 이분은 집이 굉장히 가난한 집안이었기 때문에 학교 교육도 제대로 못 받았어요. 근데 굉장히 영특했던 지혜로웠던 분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러한 특별한 능력이 있으면 사람들이 여기 막 굉장히 받들고 거기서 되게 끝나는데 이분은 이 특별한 능력에는 안주하지 않고 독학으로 노자, 장자, 뭐 니체 뭐 다 읽었어요 보니까. 그래가지고 책도 엄청 책을 섭렵하고 그리고 굉장한 지적 탐구, 그러니까 막 굉장히 뭐 천재였죠. 특별한 능력이 있죠. 그리고 예술적인 센스가 대단히 좋으셨어요. 그래가지고 예술적인 센스를 갈고 닦아서 신체에 대한 탐구와 수행을 굉장히 매진, 그 굉장히 성실하게 해서 그 감각을 익히기 위해서 이런 것도 했다 그래요. 일본 풀처럼 돼가지고 바닥에 까는 거, 좀 두꺼운 건데 다타미 밑에다가 조그만 아니, 바늘 밑에다 다다미 열어가지고, 보통 알 수가 없잖아요. 근데 그거를 해가지고, 이제 제자들도 기르면서 그 발의 감각으로 다다미 밑에 있는, 바늘을 알 수 있는 몸의 감각을 계속 갈고 닦으니까 얼마나 그, 갈고 닦았겠어요. 그래서 굉장히 갈고 닦으면서 정체협회란 거를 만들었는데, 여기에는 지금 이런 말이에요. 있는데 황족에서부터
그 야칠장까지 다 회원이 돼서 이분을 한테 이제 몸의 수련도 받고 치유도 받고 했죠. 그리고 예술가가 참 많아요. 예술가가 참 많고 그리고 몇 대 전인가 호숫가와 수상이라고 있어요. 꽤 한국에 대해서 친한적이고 그런 분인데 그분도 이런 걸 하셨고 지금의 조금 전에 천황의 황후 결혼하기 전에도 이분의 지도를 몸 지도를 받았던 그런 반면에 아주 굉장히 저변의 사람들도 전혀 하지 않고 차별하지 않고 그거를 다 정말 몸을 통해서 생명을 보고 몸을 통해서 사람을 보는 그런 분이었죠. 그래가지고 이거를 지금도 그 아드님, 손자들이 하고 있어서 저는 이제 거기에서 일본에서 좋은 인연이 돼서 저도 수행 겸해서 이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분이 스승으로 모시는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직접 만나지는 않았는데 그 첼리스트의 파블로 카자르스를 스승으로 그래서, 모셨어요. 그래서 근데 왜 그러냐면은 음악가는 몸이 그대로 나타나거든요. 몸으로 연주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몸을 보면은 그 사람의 음의 빛깔이 나타난다고. 그래서 근데 카자르스는 97세까지 사셨는데 이분은 90 넘어서도 매일 바하의 무반주 연주를 계속 하셨다고. 그래서 어, 이, 여기서 많은 그 영감을 갖고 어, 몸에 대한 탐구를 했는데 그러니까 조금 뜬구름 같은 이야기일지 모르지만은 아마 저는 저기 처음 듣는 이야기고 그래서 좀 이상한 이야기가 될 수도 있겠지만 우리 몸에 음악이 흐르고 있어요. 그죠? 우리 안에 우리 몸이 우주라 그러면 음도 있죠. 빛깔도 있죠. 그리고 어, 명암도 있고 토끼는 근대과학에 중요한 좋은 점도 있어서 그 질병도 이렇게 많이 극복을 했지만 그런 감각은 많이 잊고 사는 그래서 많이 불안한 그거하고 우리가 만나게 되면은 우리 몸에 대한 새로운 인연이 돼서 어, 자신을 더 이렇게 더 괜찮은 사람으로 때로는 괜찮은 사람으로 또 너무 거만해졌을 때는 너무 어, 못된 사람 조금 약간 못됐나 싶어가지고 반성하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나 싶어요. 그래서 이제 파블로 카자르스를 조금 어떤 점이 그런지 이것도 이제 설명이 좀 어렵기는 한데 사진하고 연주하는 모습을 지금 좀 가져와 봤어요. 한번 같이 볼까요? 근데 지금 사진 잘 이거 서 있는 모습을 이거는 화이트하우스에서 연주를 했던 때 근데 몸이 굉장히 단정하지 않습니까? 중심이 중심이 다리 아까 족삼린 여기에요. 족삼린 그리고 허리, 배, 목 이런 데 봐도 흐름이 기의 흐름이 쭉 이렇게 쭉 느낌? 우리 자세 보면은 이런 모습은 별로 못 봐요. 핸드폰 해가지고 전부 우리 몸 여기까지밖에 없어요. 여기까지. 핸드폰도 너무나 편리하지만 또 이런 우리 감각을 빼앗아가는 그런 계기가 됐죠. 그리고 이쪽에 첼로를 직접 하고 있는 연주를 보면 이제 무엇을 또 보시면 좋냐면 허벅지가 많은 거를 또 알려주거든요. 허벅지가 집중이 돼서 허벅지가 이렇게 안 허벅지가 밖으로 이렇게 풀리면은 어 되게 이 세상을 마지막에 떠나는 사람 허벅지도 풀리고 손도 풀리고 동공도 풀린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이렇게 우리가 앉아있을 때도 혹시 지금도 선생님들 앉아있을 때 약간 의식을 해서 허벅지를 안쪽으로 이렇게 밀어붙이지 않은 느낌으로 막 해도 돼요. 느낌으로 하면 몸이 달라지고 이거 허리도 달라지고 그래서 이분의 그래서 이 카자르스는
완전히 집중체예요. 집중체. 신체가 아니라 집중체 뭔가 음악에서 우리가 저희 선생님들은 어떤 음악에 감동을 하고 감동을 할 때 어떤 수 없을 수 있지만 대부분이 몸하고 자기 몸하고 공명하는 그림을 볼 때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그 관계 속에서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가 예술 작품을 볼 때 몸으로 보는 거잖아요. 관념으로만 보는 건 아니죠. 그래서 예술은 몸의 집중체의 발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분이 한 여러 가지 굉장히 재미있는 이야기들이 많은데 오늘은 그 양생에 대해서만 먼저 이야기하겠습니다. 우리가 양생 네이버 검색창에 인문공간 세종을 검색하세요.